다섯 번째 과목입니다. 시작도 잘 했습니다. 그러나 시작보다는 마지막 과목, 마지막 장식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말은 시작이 반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도요, 시작은 미약했지만 끝은 더 장대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과목은요, 제가 항상 종합장인 과목인데요. 81번이 처음 시작되는데 81번부터 숫자도 좋습니다. 100번으로 마무리되는 번호죠. 81번은 동바리로 사용되는 파이프 서포트의 높이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 수평 연결재의 설치 높이 기준으로 동바리 사용하는 어쨌든 3.5m를 초과할 경우에는 수평 연결재 어떻게 2m 이내마다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제수가 의미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동바리를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의 안전기준은요, 파이프 서포트를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되고요. 파이프 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한다면 4개 이상은 볼트 또는 전용 철문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높이가 3.5m를 초과한다 경우에는 높이 얼마? 2m 이내마다 바로 수평 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 연결재가 변형되지 않게 변이를 방지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재 6-85쪽에도 있지만 2018년 3월 4일 산업기사, 2018년 8월 19일 기사로도 출시되고 있습니다. 확실한 정보를 드립니다. 어디에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32조, 바로 거푸짐, 동바리 등의 안전조치로서 법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82번입니다. 굴착공사를 할 때 기본적인 토질 조사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해 기본적인 토질 조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답이 보입니다. 흙입니다. 주변에 기절토된 경사면의 실태 조사를 해야 되죠. 사운딩 하죠. 물리 탐사, 다른 말 탄성파 조사를 합니다. 네 번째 보세요. 반발 경도예요. 경도라는 것은요, 원래 위에서 떨어뜨려서 다시 올라오는 높이를 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발 경도라는 것은 바로 콘크리트에나 가능한 거예요. 콘크리트. 그러니까 여기는 틀렸죠. 답은 4번입니다. 우리 집안조사 방법으로서는 지하탐사법, 보링, 샘플링, 사운드 등 진해력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콘크리트 강도 추정을 위한 비파괴 시험법의 하나인 바로 이걸 가지고 우리는 타격법이 있어요. 표면경도법을 적용하고 슈미트햄머를 주로 사용하고요. 초음파법은 음속법이라고 해서 초음파의 전달 속도로 강도를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공진법은 고유 진동 주기류의 강도를 추정하는 것이고요. 복합법은 슈미트햄머법과 초음파법을 병행을 사용하고 인발법, 콘크리트에 묻힌 볼트를 인발하여 강도를 추정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반발 경도는 바로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또 금속에서도 반발 경도를 합니다. 쇼 경도 시험으로 하고 있습니다. 83번입니다. 철도입니다. 철도에 가서 철도는 위를 가로질러 횡단하는 콘크리트 고가교가 노화되어 이를 해체하려 합니다. 철도의 통행을 최대한 방해하지 않고 해체하는데 가장 적당한 해체용 기계 기구는 건데 이게 철도를 위해서 여기요 이게 반대로 이게 이제 콘크리트 침목이 있고 받침목이 이렇게 있다면 바로 이런 레일을 절단하는 방법은 가장 좋은 거 해머니 브레이크니 압색이 다 오로지 자를 수 있는 것이 절단기잖아요. 바로 지뢰의 힘 또는 동력으로 철근을 필요한 치수로 절단하는 이런 모양의 기계, 이런 원리로 이렇게 자르는 방법이 위에서 보면 이렇게 자르는 형태가 바로 우리는 철근 절단기입니다. 이 철근 절단기는요, 인력으로도 할 수 있고 기계력으로도 할 수 있죠. 그러나 대개 지금은 기계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84번째입니다. 84번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의하는 산소결핍입니다. 당연히 산소라는 것은요, 지구상에는 산소와 질소밖에 없어요. 그 외에 작가수도 있지만 산소가 21%, 질소가 79%. 근데 여기 산소 결핍이라는 것은 대기 중에 산소 농도가 18% 미만을 산소 결핍이라고 하는데 잘 읽어봐야 돼. 산소 결핍증의 정의예요. 산소 결핍증. 그럼 산소가 벌써 없어요. 그래서 산소가 결핍된 공기를 들여 마심으로써 생기는 증상을 산소 결핍증이라 묘합니다. 이게 답이에요. 근데 밑에 이런 거 봐요. 용어 정의는 산소 결핍이란 공기 중 산소 농도가 18% 미만인 상태를 말한다 했죠. 결핍증이잖아. 결핍증이란 바로
산소가 결핍된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생기는 증상.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잘 모르면 뭐 숫자 찾고 그런데 이게 어디 있다? 바로 우리 교재 6-8쪽도 있지만 2018년 3월 4일 산업기사, 2018년 8월 19일 기사인데 바로 법에서 정의해주고 있어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618조에 이 내용이 확실하게 정의되어 있고 우리 교재로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85번입니다. 연약 점토 불착 시 발생하는 히빙 현상의 효과적인 방지 대책으로 옳은 것은 히빙을 방지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뭘 해야 되냐 하면 여기 뭐 언더피닝 공법 어떻게 해? 기존 건물을 보강하기 쓰는 게 언더피닝이죠. 샌드 드레인, 아일랜드 이 버팀대 공법인데 바로 이 방법을 적용합니다. 우리 히빙에서는 아일랜드 공법을 적용하죠. 그래서 히빙 방지 대책은 흙막이 기니깊을 깊게 해도 되고 표토를 제거 사실 이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표토 제거 하중을 감소하고 지반을 개량하거나 굴착면 하중을 증가 어스앵커도 설치할 수 있지만은 바로 아일랜드 공법 적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답은 아일랜드 공법이에요. 답은 바로 아일랜드 공법이 돼요. 우리 교재 6-16쪽에 잘 만들어졌고요. 2018년 9월 15일 날 기사 건설 시공학에서 출제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86번 보겠습니다. 86번은 비탈면 붕괴 재해 발생 원인으로서 보기 어려운 겁니다. 비탈면이 붕괴됐어요. 원인은 첫째, 부식의 점검을 소홀히 하였다. 그렇죠. 항상 부식의 원인을 점검을 잘못해가 안 했으니까 이게 비탈면이 무너질 수 있어요. 붕괴가 될 수 있죠. 지질 조사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 역시 원인이 됩니다. 굴착면 상하에서 동시 작업을 하였다. 반드시 상하 동시 작업을 하면 안 돼요. 넷째, 안식각. 안식각은요, 우리 자연 경사각이라 그래요. 가장 안전한 각이에요. 쉽게 말해 자연 상태 그대로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안전한 방법이에요. 조금 더 휴식각에 설명을 해야 돼. 휴식각은요, 바로 안식각, 자연 경사각이라 그러니까 흙 입자간의 응집력이라든지 부착력을 무시한 때, 즉 마찰력만으로도 중력에 의하여 정지되는 흙의 사면 각도예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각도가 바로 휴식각, 안식각이래요. 파기경사각은 휴식각이 약 2배로 합니다. 이거는 시공에서도 자주 나오는 문제 되겠습니다. 87번입니다. 철골 구조에서요. 강풍의 내리기 설계가 고려되었는지 검토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건물인데 알아둘 게 있어요. 내력 설계 검토 사항은 6가지 기준이 있는데 이 내용은 실기 필답형에도 나오는 문제죠. 첫째, 높이가 30m 기준물인데 반드시 20m인 구조물에 다 적용하니까 맞는 말이죠. 연명당 철골량이 45kg인 구조물이니까 바로 철골량이 얼마? 50kg 이하는 다 내력을 검토해야 돼요. 단면 구조가 일정하다. 단면 구조야 차이가 있어야 돼. 일정한 때는 어때요? 검토할 필요 없죠. 이게 답이가 되겠고요. 답입니다. 이음부가 현장 용접기. 역시 이음부가 현장 용접인 경우도 바로 내력 설계 검토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요. 높이가 20m, 구조물의 폭과 높이가 1대4 이상의 구조물, 건물이나 호텔 등에서 단면 구조 현장 차이가 있는 거. 여기 뭐라고 해요? 일정한 구조. 일정하니까 내력 검토를 할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둥이 타이프레이트인 구조물, 이음부가 현장 구조물. 이 내용은 이번 시험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고 실기 필답형에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 교재 6-144쪽에도 있지만 2017년 9월 23일, 2018년 3월 4일 기사로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88번입니다. 토중수입니다. 토중수는 소일 웨터인데요. 간단한 설명 옳은 것인데 토중수는요. 바로 하면 화학적 자유수도 아니고 모관수의 모관작용에 지하수면 위쪽으로 쏟아 올라온 물을 가지고 토중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토중수는 바로 흙 속에 포함된 물의 전체를 토중수라고 그래하고요. 지하수면 이하에 존재하는 물을 지하수. 그러니까 지하수 밑에 있는 걸 어떻게 지하 수면 이하에 있으니까 바로 어떻게 이 수면 밑에 있으니까 우리가 뭐 지하수를 끌어올리고 위에 있는 걸 뭐 다 토중수. 흙 속에 포함되어 있는 물을 모든 걸 다 뭐 바로 토중수가 되겠죠. 지표에서 지하수를 향해서 침투하는 물은 중력수라고 합니다. 흙어틈이나 표면에 보유하는 물은 보유수라고 그러고요. 액상의 것은 모세관수, 흡착수, 화학적 결합수로 나누는데 기상의 것은 증기로도 존재합니다. 바로 기상의 증기로 존재하는 거. 우리는 이걸 가지고 삼태현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액체,
그다음에 기체, 고체입니까? 바로 이제 이렇게 되면 고체나 기체라 이게 승하라 그러지만 기체가 액체가 되면 액화라고 바로 액체가 증기가 되면 기하라 그러죠. 바로 이런 증기로 현재 기상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액체가 기체가 되는 현상 이런 것으로도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무릇 89번입니다. 89번은 항타기 항발기의 도개 방지를 위하여 준수해야 할 기준은 옳지 않는 거예요. 이 내용은요. 전체를 읽어보지 않더라도 우리 실기 작업형에서 가장 긴 문제입니다. 항타기 항발기 도개 방지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때는 2가지를 쓰시오. 이게 실기 작업형에도 나오는 문제인데요. 첫째, 항타기 항발기 도개 방지는요. 버팀대만으로 상단 부분을 안정시키는 경우에는 버팀대는 2개 이상으로 하고 그 하단 부분은 견고한 버팀 또는 말뚝 또는 철골 등을 고정시켜라 그러는데 알아둘 게 있어요. 반드시 버팀대든지 버팀줄은 2개가 아니고 항상 3개예요. 그럼 답은 벌써 1번 1에 나왔어요. 버팀줄만을 상단 부분을 안정시키는 경우에는 버팀줄을 3개 이상으로 하고 같은 간격으로 한다. 맞습니다. 배치할 거. 셋째, 평형줄을 사용 안정시키는 경우는 평형추 이동을 방지하여 가대에 견고하게 부착시킵니다. 연약한 집안에 설치하는 경우는 각부나 가대 침하를 방지하기 위해 깔판, 깔목 등을 사용합니다. 요것도 갈로 속으로도 나오는 문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요 전체적으로 만들어 다 법에 있는 걸 옮겨봤습니다. 연약한 집안에 설치하는 것, 가대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깔목, 깔판 등을 사용하고요. 시설 또는 가슴을 설치하는 그 내력을 확인하고 내력이 부족하면 내력을 보강해야 합니다. 각부 또는 가대가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건 말뚝이나 쐐기 등으로 각부 가대를 고정시켜야 합니다. 궤도 또는 차로 이동하는 항타기 항발기대의 불시의 이동을 방지하고 레일 클램프나 쐐기 등으로 고정시켜 이것도 잘 나옵니다. 버팀대만으로 상담을 안정시키는데 버팀대를 몇 개? 3개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거. 틀렸죠? 이게 바로 이게 1번으로 답 올라왔죠. 하단 부분은 견고한 바팀 또는 철골 등 고정시킵니다. 버팀줄만으로 상단부를 안정시키는 경우도 역시 버팀줄은 3개입니다. 3개 이상으로 같은 간격으로 한다는 거. 평형추를 사용하여 안정시키는 경우는 평형추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대에 견고하게 부착해야 돼. 이 내용 6-73쪽에 합격 날개, 합격 예측 및 관련 법규에도 있지만 역시 법적인 확실한 증거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09조에 나온다. 이것은 작업형의 가장 긴 문제가 되겠습니다. 90번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면이 가장 위험한 경우 어떠냐? 위험한 경우는 당연히 건조한 상태, 수위가 서서히 하면 준비가 되지 완전히 포화 상태 아니고 사면이 수위가 급격히 빠져나갈 때 이때 가장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면이 가장 위험한 때는 사면의 수위가 급격히 하강할 때입니다. 하강할 때는 수없이 많이 나왔던 문제고 그래서 사면이 위험한 경우 사면의 수위가 급격히 하강할 때가 되겠습니다. 91번입니다. 철골 기둥 건립 작업 시 붕괴라든지 도개 방지를 위하여 베이스 플레이트입니다. 이 그림으로 만들어서 베이스 플레이트 하단은 기준 높이 인적 기둥의 높이에서 얼마 이상 벗어나지 않아야 하는가 하면 3mm인데요. 보겠습니다. 앵커볼트 매립 정밀도 보면은 기둥 중심의 기준선과 인적 기둥의 중심에서는 5mm 이상이에요. 5mm 이상 벗어나면 안 되고 인접 기둥 간의 중심거리도 3mm 이하가 돼요. 앵커볼트는 기둥 중 2mm에 벗어나지 않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나오죠. 바로 이겁니다. 베이스 플레이트 하단 기준면 인적 기둥 높이에서는 바로 요게 바로 3mm 이상 벗어나지 않다. 요게 바로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다 3mm 이상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교재 6-151에 있습니다. 그뿐 아니고 2016년 5월 8일, 2016년 8월 26일 날은 기사로도 출제되었습니다. 92번입니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 준수할 기준 옳지 않는 겁니다. 사다리 통로입니다. 사다리를 이제 통로로 쓰는 거예요. 첫째, 사다리 상단을 걸쳐놓은 지점으로 40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게 아니고 반드시 얼마?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틀렸어요. 그래서 답이 나왔어요 벌써. 둘째, 폭은 30cm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사다리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다리 상단 높이는 얼마? 60cm 이상이고요. 이것은 우리 교재 6-15쪽도 있지만 2016년 10월 1일, 2017년 5월 7일은 기사와 산업기사에 동시에 출제되었습니다. 2018년 4월 28일, 2018년 9월 15일에도
기사에도 이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확실한 정보를 들으면 산업안전보건기준으로 가는 24조 사다리 통로 등의 구조로도 확실히 잘 나와 있고요. 이 내용은 실기 필답형에서도 출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3번입니다. 93번도 인간공학 시스템 안전에도 나올 수 있고 여기도 나올 수 있는 엄청 중요한 문제죠. 유해위험 방지계획 제출 대상 공사의 규모 기준으로 옳지 않는 거예요. 첫째, 최대 지간 길이가 50m 이상의 교량 건설 맞죠?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용량 2천만 톤 이상의 용수전용댐이라든지 지방상수전용댐 건설 등의 공사에도 유해 방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깊이가 12m 아니고 12m도 되겠지만 10m 이상부터 적용하는 게 이게 틀렸죠. 터널 건설 등의 공사도 적용합니다. 깊이가 얼마? 10m 이상의 굴착. 이 문제는 2018년 9월 15일 기사에도 두 문제, 이번 산업기사 동시에 여러분 시험에도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94번입니다. 94번은요. 화물용 승강기를 설계하면서 Y로프 안전하중이 10톤입니다. 로프의 가닥수를 얼마나 하면 되는가. 근데 여기 잘 알아요. Y로프 한 가닥의 파단 강도는 4톤이면 화물용 승강기 Y 안전은 6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우리는 안전율 S는 Q는 NP라는 공식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근데 뭐라 그랬어요? 여기는 안전하중이 10톤이에요. 벌써. 안전하중이 10톤인데 로프의 가닥수를 얼마나 하면 되냐고 찾아봐야 돼요. 그런데 Y로프에 여기서 보니까 한 가닥의 파단 강도는 4고 안전율 얼마? 6이라고 정해줬어요. 6이라고 정해줬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냐 그러면 안전하중이 얼마냐 그러면 승강기로 Y로프 안전하중은 10톤이에요. 안전하중 10톤입니다. 그 다음에 뭐를 구하냐 그러면 파단하중은 4톤이에요. 4톤. 그러면 결론은 가닥수를 N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 보니까 이렇게 써봤어요. 바로 안전하중 6이고 파단하중은 안전하중은 10이고 바로 가닥수는 모른다. 바로 쉽게 알면서 여기 나오는 P 로프의 파단 강도는 얼마요? 로프의 파단 강도는 4톤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적용해 보니까 N4일 때 얼마냐? 다시 N은 4분의 60이 되니까 가닥수는 얼마? 15가닥 나온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응용한 거지만 뭘만 하면 된다? 중요한 것은 바로 공식만 기억하면 계산기가 풀어줍니다. 그래서 15가닥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재 6-179쪽에 안전율로 나와 있습니다. 95번입니다. 95번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안전관리자는 인건비 각종 업무 수당 등 항목에서 사용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야, 사용해도 되는데 이것만은 사용하지 마라 이런 거. 첫째, 교통통제를 위한 교통정의 신호수의 인건비 수없이 나왔습니다. 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안전에 관계되는 거에 쓸 수 있지 교통통제를 위한 교통정의 신호수의 인건비는 쓸 수가 없습니다. 답이 나오고 둘째, 공사장 내에서 양중기는 우리 5가지 알죠? 크레인, 리프트, 곤도라, 승강기 0.2톤 이상, 이동식 크레인 이렇게 양중기죠. 건설기의 움직임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주변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유도자 또는 신호자 인건비는 가능하죠. 전담안전보건관리자 인건비는 당연히 가능하고요. 고소작업 때나 작업 시에 낙하물 위험 예방을 위한 하부 통제, 하기 작업 시 하재 감시 등 공사 현장 특성에 따라 근로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배치된 유도자라든지 신호자 감시자의 인건비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은 바로 오로지 안전이 아니고 교통통제는 모든 사람에 해당되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은요, 안전관리비 사용 불가 내역을 쭉 많이 해놨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 2017년 08호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현재 저는 2019년 하지만 현재까지는 변경된 내용이 없습니다. 변경된다면 그때그때마다 수정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6번입니다. 달비기에 설치하는 작업 발판의 폭에 대한 기준으로 옳은 것은 특별한 말이 없으면 모든 발판폭은 얼마? 40cm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답은 40cm 이상이니까요. 우리 교재 6-93에도 있지만 2017년 8월 26일에는 산업기사뿐만 아니고 기사로도 출제됐습니다. 2018년 4월 28일 역시 기사로 출제됐습니다. 확실한 정보로 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제56조 작업 발판의 구조에서 명쾌하게 법으로 정의해 두었습니다. 97번입니다. 작업 부위를 위험 요인과 주요 사고 형태와의 연관관계는 옳지 않는 겁니다.
안반의 절취 방법은 뭐냐 그러면 안반 돌을 이렇게 깨고 하니까 뭐 날아오죠. 낙하 맞죠. 흑마기 지붕을 설치자면 어떻게 해? 부러지니까 붕괴 사고 일어날 수 있죠. 암석의 발파 역시 비산 돌가루가 막 튀는 거죠. 됩니다. 흑마기 지붕은 토류판을 어떻게 해? 흑인물에 토류판 설치하면 접촉하는 게 아니고 역시 무슨 사고나 붕괴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요. 답은 바로 4번 이렇게 답이 보이고 있습니다. 98번 그대로 가겠습니다. 금방 한 내용이네요. 양중기 해당되지 않아요. 양중기는 크레인 맞습니다. 곤도라 맞습니다. 항탁이 이런 거 없어요. 리프트 맞죠? 양중기를 좀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양중기는 크레인, 호이스트를 포함합니다. 둘째 이동식 크레인 맞죠? 리프트, 24.1 리프트의 경우 적재 하중 얼마? 0.1톤 이상인 거에 한정합니다. 곤도라 맞습니다. 승강기 최대 하중이 0.25톤 이상으로 한정하죠. 그래서 양중기의 종류 이번 시험에도 나오고 실기 필답형에도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합니다. 이 내용은요. 우리 법에서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32조에 있습니다. 99번입니다. 99번은 집안을 구성하는 흙의 지내력 시험이래요. 지내력. 땅이 얼마나 단단하냐를 시험하는 거죠. 한 개가 총 치마량이 밑으로 들어가는 게 2cm가 될 때까지 하중이 32톤이 됐다면 이 집안의 허용 지내력을 구하는 건데 이때 사용된 제합판은 가로도 40, 세로도 40cm입니다. 그럼 허용 지내력은 간단해요. 단면적분이 하중이에요. 단면적이 가로 세로 40이니까 40, 40분의 바로 하중을 가면 32니까 톤이잖아요. 그죠? 톤을 킬로그램에 곤쳤습니다. 바로 하니까 그 여기서는 킬로그램에 곤칠 거예요. 그대로 적용하니까 여기는 32톤 미터니까 30 하중을 32만으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센치하고 같이 연결하기 위해서 32만 하니까 200톤 메타의 자성으로 변화되는 거죠. 바로 센치와 맞추기 위해서 32만을 적용하니까 200톤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지내력 시험에 대해서 조금 보충 학습인데요. 사실 지내력 시험은 원칙대로 예정 기초 저면에서 하는 거고요. 예정 저면이 아니고 예정 기초 지면에서 해야 되겠죠. 지면에서 해야 되는 원칙으로 하고요. 매해 제한은 1톤 이하 또는 예정 파괴 중 5분의 1 이하로 하는 원칙이 하고 치마가 증가가 한 2시간에 0.1m의 비율 이하가 될 때까지 치마가 정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특히 제압판은요. 2000cm 자선, 각을 하면 45cm를 표준을 하고 총 치마량이 2cm 달했을 때까지 하중을 그 집안에 대한 단기 허용 지내력도로 합니다. 요것도 요 문제만으로도 잘 나옵니다. 총 치마량은 하루 24시간이에요. 경과 후에 하중의 증가가 0.1mm가 될 때까지 치마량을 말하는 것이고 장기 하중에 대한 허용 지내력은 단기 하중의 2분의 1 계산하는 문제도 나옵니다. 또 총 치마량이 2cm 이하가 이더라도 집안의 항복 상태를 보이면 그때까지 하중을 그 집안 단기 허용 지내력도로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우리는 100번입니다. 100번은요. 낮은 집안에서 집안이 이랬으면 낮은 집안에서 여기서 높은 곳으로 굴착하는데 적합한 건 유일하게 존재하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바로 파워 셔벨이 되겠습니다. 파워 셔벨은요. 중기가 위치한 집은 높은 곳에서 땅을 파는데 굴착하는데 산지에서 토공사 안반으로부터 점토질까지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는 그 파워 셔벨인데 이놈이 항상 꼭대기 가서 산을 파는 것 우리는 파워 셔벨입니다. 우리 6-24쪽에 파워 셔벨이 있고요. 2016년 5월 8일 기사로도 출제됐습니다. 우리 100번을 하면서요. 그냥 가기 아까우니까 녹색 직업 또는 녹색 자격증 코너입니다. 우리 직업이 자꾸 없어지고 새로 생기는 직업이 있지만 영원히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직업이 바로 건설안전산업기사입니다. 그래서 이걸 찾아봤어요. 애벌레가 어떤 이런 터키 키스텐마허라는 사람이 단순하게 살아라 해서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애벌레가 나비가 이것도 좀 틀려서 나비가 될 수 있는 딱 한 번의 기회가 있답니다. 한 번의 기회는 많은 사람들의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그래요. 애벌레 상태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락한 상태를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 거거든. 하지만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딱 한 번의 기회뿐이다. 그것은 큰 위기죠. 즉 작은 죽음으로서 죽어야만이 뭐가 돼요? 애벌레가 쉽게 말하면 나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변화라는 것은요. 두려움을 수반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번데기가 되는 사람, 즉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길로 들어설 용기가 있는 사람만이 인생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그랬어요. 급변하는 세상에 현실에 안주하는 것은 더 큰 위험으로 서서히 빠져드는 것과 다름이 아닙니다. 이랬어요. 중요한 것은 바로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이 우리도 변화가 돼야 됩니다. 건설안전 산업기사만 딸 것이 아니고 건설안전기사도 취득하고 건설안전기사를 취득했으면 산업안전 지도사도 취득하고 또 기술사 등으로 취직해서 안전의 최고 전문가, 영원히 21세기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자격증, 안전한 직장, 안전한 자격증이 바로 건설안전산업기사입니다. 또 새로운 내용이 2019년에도 보강된다면 계속해서 여러분의 안전한 합격을 위해서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